안녕하세요. 한상준 세무사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 사업만큼이나 세금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이 세금이 좀 어렵죠. 내가 어떤 세금을 내는 건지, 이 세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금 신고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세무사무실에서 달라는 서류 주고 납부서를 주면 그냥 그대로 내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 잘 봐주시면 사업을 하면서 1년 세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각각의 세금 신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가세인데요.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뺀 금액, 그 금액을 부가세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부가세 신고에는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매출과 매입이 확정이 되는 신고라는 점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세 신고는 대략적으로 매출의 10% 그리고 매입의 10%를 계산해서 뺀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매출과 매입이에요. 부가세 신고를 보통은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번,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4번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총 1년에 매출과 매입을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가 들어간 매출과 매입 금액, 여기서 매입은 부가세가 포함된 매입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매출과 부가세가 포함된 매입이 국세청에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그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1단계고요. 2단계는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매출 매입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신고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인건비 신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요, 내가 이번 달에 직원 몇 명한테 급여 얼마를 줬고 그 얼마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이만큼을 뗐어요 라고 나라에다가 신고를 하면서 뗀, 보통 원천징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뗀 소득세를 납부를 하는 게 인건비 신고, 원천세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하면서 이게 1년치만큼 데이터가 확보가 됐을 때 우리 사업장에 인건비가 확정이 되는 거겠죠. 이게 2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가세 신고와 인건비 신고를 통해서 매출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부가세가 포함된 매입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확정이 됐어요. 그럼 우리 사업의 1년 장부 중에 이런 금액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들도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부가세가 포함된 매입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왜 그렇게 드렸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고를 통해서 확정을 지은 비용들 외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매입들이 있죠. 예를 들면 대출 이자라던가 자동차세나 등록면허세 같이 나라에 내는 세금,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접대비 처리를 하게 되는 경조사비, 혹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매입인데요. 이런 매입들을 포함을 시켜야지 장부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3단계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흐름이 이렇죠.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매출과 부가세가 포함된 매입을 확정을 짓고, 인건비 신고를 통해서 우리 사업장에 급여를 확정짓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때는 앞선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비용들을 추가를 시켜서 사업장에 1년간의 장부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럼 매출에서 매입, 부가세가 포함된 게 있고 포함이 안 된 게 있겠죠? 매입을 빼고 인건비를 빼면 우리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매출에서 비용들이 빠졌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남는 돈이 순수하게 번 돈, 이익이 되겠죠. 이 이익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확정된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그 금액을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하면 1년의 세금 신고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업하면서 세금 신고는 그냥 이것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통해서 앞선 신고에 들어가지 않은 비용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장부를 완성하고, 장부를 완성하면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해서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하고, 이게 세금 신고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이 흐름을 좀 아시면 사업을 하면서 청첩장이나 부고장 같은 자료를 내가 세무사무실에 언제 줘야 되는지,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언제 줘야 되는지,
이 부분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사업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세금 신고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이 각각의 세금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